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3년 특례, 12년 특례 전형의 의예과와 약학과를 대학별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서울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서울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 3년 특례 전형의 선발 인원이 없죠. 12년 특례 전형에서만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12년 특례 서울대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연세대학교 3년 특례, 12년 특례 전형의 의예과에 대해서 이렇게 대학별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의예과 설명이 다 끝나고 나면 약학과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외국민 전형은 원서 접수가 7월 7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대학에 대한 결정, 서류에 대한 준비 과정들을 빠르게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별로 순차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계속 영상을 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2년 특례 전형에서 의예과를 선발하는 대학은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중앙대, 이화여대, 가천대, 연세대, 미래, 순천향대, 을지대, 카톨릭 관동대학교, 인제대학교, 동국대학교, YG, 아주대학교, 이 대학들이고요. 특히 이제 올해 이화여자대학교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예과를 선발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서울대학교는 서류평가 100% 플러스 화상면접을 진행하는 전형의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대학교에 실제 지원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라는 부분들은 서울대학교는 미발표이기 때문에 실제 지원 인원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으나, 연세대나 카톨릭대, 성균관대학교 실제 지원 인원을 생각할 때 서울대학교 의대의 지원 인원은 경쟁률이 대략적으로 한 17대1에서 한 21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대학교의 의대 경쟁률은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서울대학교 글로벌 인재 전형 2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의 실제 선발 인원과 지원 인원 경쟁률을 한번 비교해 보면 2025년도의 기준으로 합격자가 70명입니다. 그리고 지원 인원은 571명, 경쟁률은 8.15의 경쟁률이죠. 전체를 합산했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12년 특례 전형은 학생들이 몰리는 학과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의예과는 학생들이 많이 몰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인기가 없는 학과들은 또 경쟁률이 낮겠죠.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실 수가 있고, 실제 선발 인원이 약 70명 정도의 선발 인원, 전기에서 선발한 인원이 이러다 보니까 의예과에서 선발한 인원은 대략적으로 한 2명에서 4명 정도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형 요소 및 전형의 방법. 서울대학교는 전형의 방법이 서류평가 플러스 화상면접이에요. 서류평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출한 서류를 기초로 해서 학업 능력. 두 번째는 지원학과, 모집단위 관련 적성이죠. 의예과와 관련이 되어진 적성을 보게 되고, 세 번째는 언어 능력, 한국어 구사 능력이나 영어 능력을 보게 될 거고요. 네 번째는 학업 및 학업 외 활동들, 학업 외 활동이라고 하면 학술 활동이죠. 그렇죠? 학술 활동이나 리더십이나 교내 활동, 봉사 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면접은 의예과나 수의예과가 면접을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면접은 기본적으로 지원한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인적성, 소양에 대한 평가로 면접을 보게 되고요. 면접은 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질문이 나오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대학에 원서를 쓸 때 온라인 페이지에서 작성했었던 전형 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두 번째는 서울대학교는 자기소개서가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원 학과와 관련된 인적성 문제, 기본적인 어떤 소양에 대한 평가의 문제, 이렇게 세 가지의 파트에서 면접이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출 서류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제출 서류는 아시는 것처럼 12년 특례 전형은 학생에 관련된 서류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적, 재학, 졸업증명서 필요로 하는 거고요. 부모와 관련된 서류는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서류는 결국은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4,000바이트로 글자 쓰고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 페이지에서 작성하게 되어지는 전형 참고자료가 가장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보시는 내용은 이제 원서 접수할 때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뭐냐. 서울대학교의 원서 접수는 접수 기간 내에 미제출 서류는
접수 기간 내에 서류가 미제출되어지면 결격 사유, 불합격 처리한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졸업 일자 및 성적표에 해당 학력을 식별할 수 있도록 형광펜이나 색이 있는 볼펜 등으로 표시 후에 제출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적 서류, 재학증명서나 성적증명서, 졸업고등학교 증명서는 학교별로 하나씩 묶어서 제출하며 각 급당 15바이트 이내에 JPG나 PNG나 PDF 파일로 제출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대학들마다 원서 접수하는 규칙이나 형식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야 되고, 원서 접수 과정이 어려운 이유들은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대학들마다 원서 접수를 하는 방식, 서류 제출의 방식들이 다 다르다는 점, 이런 점들이기 때문에 원서 접수에 차질이 없기 위해서는 이렇게 원서 접수의 절차나 과정에 대한 부분들도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내용은 뭐냐면 서울대학교를 원서를 쓸 때 우리가 온라인 페이지, 다시 말하면 진학사 어플라이나 UA 어플라이에 원서 접수하는 과정에서 전형 참고 자료라고 하는 것을 작성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내용을 보고 계십니다. 전형 참고 자료는 첫 번째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지원자의 학내외 활동, 다시 말하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수상경력 등을 기재하는데 내역 작성 후에 증빙 자료를 하단에 업로드하도록 되어져 있고,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고등학교라고 한다면 한국학제는 12학년제, 고등학교는 10학년, 11학년, 12학년이기 때문에 9학년의 성적은 포함이 되어지지 않아요. 서류는 10학년, 11학년, 12학년의 서류가 포함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학내외 활동 및 수상을 포함한 최대 10개의 항목, 10개의 항목까지 기재하실 수가 있고요. 수상 실적은 상장별로 하나의 항목으로 인정이 되어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또 디스크립션, 다시 말하면 이런 하나의 항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달게 되는데, 이 설명에 대해서는 최대 600바이트, 한글로 따지면 약 300자 정도로 글을 쓸 수 있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연번에 300바이트라고 하면, 300자라고 하면 10개의 연번이라고 하면 결국 3000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4000바이트, 보시는 것처럼 자기소개서가 400바이트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만큼의 영향력을 갖는 게 전형 참고 자료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에 원서를 쓸 때 중요한 것은 학업적인 역량도 되게 중요하지만 서류 작성, 다시 말하면 전형 참고 자료 작성, 자기소개서의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 왜? 이것이 결국은 면접에서 활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은 이제 학생들이 작성했었던 이렇게 전형 참고 자료의 기본적인 내용인데, 전형 참고 자료를 작성하게 되어질 때는 학생의 우수성이라든가 학생의 노력이라든가 활동의 가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쓰는 게 좋아요. 단지 활동 내용들을 나열한다 라고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전형 참고 자료나 자기소개서는 합격과 불합격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단순히 활동했었던 내용들을 열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본인의 활동의 가치와 의미가 잘 전달되도록 글을 쓰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내용은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요. 서울대학교가 2025년도 후기부터 자기소개서가 부활이 되어졌는데, 자기소개서가 부활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12년 특례 전형에서 서울대학교에서 자소서의 영향력이 크다는 말을 의미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원 동기나 학업에 기울인 노력, 고등학교 때의 활동의 경험, 그 다음에 학업 외적인 본인의 가치관이나 성장 과정에 대해서 글을 쓰도록 되어져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필연적으로 다 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글자 수가 보시는 것처럼 4000바이트로 한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한된 글자 수 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글의 소재를 선택해서 글을 완성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제 12년 특례이다 보니까 한국어를 구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한국말은 잘한다 하더라도 한국어로 글 쓰는 연습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고, 또 한국어로 글을 잘 쓴다 하더라도 한국의 입시나 서울대학교의 자소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자기소개서의 작성이나 전형 참고 자료의 작성이 단지 사실만을 기재하는 데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역량과 우수성과
노력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를 쓸 때 신중하게 정말 본인의 가치와 우수성이 잘 드러나도록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의 대략적인 스펙은 어느 정도 될까? 실제 합격한 학생들, 서울대 의대에 합격한 학생들을 보면 IB 성적 같은 경우는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이 43점에서 45점을 맞은 학생들, 서울대 의대 합격한 학생들의 비율이 약 한 78%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42점을 맞은 학생들도 대략적으로 한 13%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41점 이하도 없는 건 아니에요. 41점 이하도 7% 정도 되고, 대신 IB가 41점이라고 한다면 IB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AP나 SAT나 공인어학 성적이나 또는 스쿨 프로파일이 매우 우수하다든가, 학교의 GPA 성적이 우수하다든가, 활동의 역량이 우수하다든가, 다시 말하면 IB 성적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다른 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인정이 된다면 합격하실 수가 있고요. 자, SAT 성적을 실제 서울대학교 의대 합격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를 정리해보면 대략적으로 SAT 1570 이상인 학생들이 약 45%였고요. 그 다음에 1550에서 1560점대의 학생들이 약 27%.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1550을 넘는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다 합쳐가지고는 한 2% 정도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1520에서 1540 정도가 한 19%, 그 다음에 1510점 이하도 한 퍼센트는 보니까 9%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AP 점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P 5점을 맞은 비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AP 5점을 맞은 비율이 가장 큰 게 캘큘러스 BC가 약 38.30%죠. 보통 이제 의대의 원서를 쓰는 경우는 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가장 핵심적인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과목이라고 한다면 캘큘러스 BC나 그 다음에 케미스트리가 11.2%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필연적인 과목은 바이올로지죠. 바이올로지가 약 7.40%에 해당이 되어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AP 과목수가 늘어나게 되어지면 보시는 것처럼 이코노믹 매크로 같은 과목들도 필연적으로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외에 이제 사이콜로지 과목이라든가 잉글리시 같은 과목들도 필연적으로 선택하는 과목들이 많은데,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들은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피직스 같은 과목이 5점을 맞기가 좀 어렵죠. 하지만 의대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AP 과목을 선택한다면 케미스트리나 바이올로지나 그 다음에 캘큘러스 BC, 그 다음에 잉글리시 같은 과목이 필연적이고, 여기에 이코노믹 매크로나 마이크로가 병합이 되어지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서울대학교 12년 특례 의예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서울대학교 12년 특례 의예과는 대략적인 경쟁률은 한 17대1에서 21대1 정도의 경쟁률로 보시면 되고, 실제 선발하는 인원은 대략적으로 2명에서 4명 정도 선발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형의 방법은 서류평가 플러스 화상면접이에요. 서류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표준학력 지표. 표준학력 지표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IB 성적 대부분의 학생들이 43점에서 45점의 학생들이 많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SAT 성적은 1550 이상인 경우들이 많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면접이라고 한다면 화상 면접을 진행하게 되는데, 화상 면접에서는 3가지 요소.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전형 참고 자료,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지원한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기본적인 소양이나 인적성과 관련이 되어진 질문의 내용들이 면접에서 출제가 되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학을 정시처럼 서열화시키는 것들은 안 좋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시는 표준 점수나 100분이라고 하는 정량적인 지표를 가지고 대학을 가기 때문에 대학을 서열화시킬 수가 있겠죠. 서울대학교가 가장 높은 학교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고, 연세대 다음에 카톨릭대 의대고, 이런 식으로 순위를 정할 수 있지만, 우리가 원서를 쓰는 12년 특례 전형은 정성평가, 종합적인 요소들을 고루 평가하는 요소이다 보니까 정량적으로 점수에 의해서 대학을 서열화시킬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인제대학교나 또는 연세대학교 미래에 불합격한 학생이, 연세대 미래의예과에 불합격한 학생이, 또는 순천향대 의예과에 불합격한 학생이 서울대학교 12년 특례 전형으로 의대를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 하면, 재외국민 전형은 정성평가 전형이고 대학들마다 평가의 요소가 다 달라요.
평가의 방식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대학을 서열화시켜서 서울대학교는 무조건 높은 대학이니까 합격하기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울대학교는 전형 참고자료,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면접 등 기타 요소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특성에 맞는다고 한다면 그만큼의 경쟁력을 갖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서울대학교 12년 특례 의예과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기소개서의 작성이나 화상 면접 또는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하이퍼랩에 연락 주시면 또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